선주와 전남진 경찰서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주가 아주 제대로 진심으로 차갑게 한마디 날립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 와, 여러분 이거 한 줄 완전 소름. 이건 그냥 법적 절차 안내가 아니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제 너한테 감정 소모 안 한다. 감정은 끝났고 이제는 증거로 절차로 공권력으로 가겠다. 선주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로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그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상하 반지까지 사주고 자기랑 아이는 대출에 치이고 물려받은 빚 갚느라 허덕이게 만든 그 세월. 그런데도 선주는 계속 참아왔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경찰서입니다. 선주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제는 감정적 설득도 인내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진이 또 어설픈 억울함을 펼치려 하죠. 선주를 보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너가 신고했지? 다 돌려줬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돈 돌려주면 끝이지 뭐. 왜 이러냐는 식인데. 이건 단순한 이혼 부부 간 다툼도 아니고 그냥 민사 문제도 아니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로또 당첨금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서 사용하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생활비를 쓰고 타인에게 선물까지 했으면 그건 명백한 횡령이죠. 선주가 신고한 건 당연한 조치예요. 그런데 전남진은 아직도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반응. 그리고 이 말투, 여러분 정말 뻔뻔함의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주가 더 멋있게 대응합니다. 감정 하나 없이 단호하게 한 줄. 성실하게 조사받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억울하다는 사람 앞에 감정 섞지 않고 법의 언어로 정리해버리는 말이거든요. 넌 지금 피해자인 나한테 말할 게 아니라 수사관에게 말해야 해. 그 메시지를 정확히 날린 거예요. 여기서 선주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상처받은 피해자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젠 약자가 아니에요. 이젠 자기 인생을 다시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은 진짜 통쾌하죠. 그래, 이제라도 신고 잘했어. 진짜 콩밥 먹이는 게 맞지? 이런 반응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예고에 나온 건 백이화가 법적, 윤리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회차라는 걸 암시합니다. 단순한 감정전쟁이 아니라 누가 진짜 잘못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작점이죠. 전남진은 이제 발뺌도 어려워요. 왜냐면 선주가 이미 모든 정황과 계좌 추적을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예고에서도 말했죠. 계좌니 뭐니 다 조사하면 나온다. 이 말 자체가 선주가 준비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조사 들어가면 돌려줬다는 사실도 변명이 안 됩니다. 이미 사용하고 나서 돌려준 건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선주의 표정이에요.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없고 그냥 딱 단호한 표정. 그게 바로 진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남진이 아직도 내가 다 돌려줬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모든 걸 쉽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들이 드러날 겁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차량 구입비, 상하 반지 구입 건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하의 관여 여부도 언급될 수 있어요. 즉, 이 로또 사건은 남진 혼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증건축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퍼지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상하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상하는 전남진에게 기회야, 지금 이 진건축 뺏을 타이밍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로또 사건만큼은 조용히 덮고 싶은 속내일 거예요. 하지만 선주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죠. 이젠 선주가 공격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집행하는 위치, 이 장면 하나로 긴장감이 팍 올라갑니다. 로또 훔친 남편과 다시는 감정 섞지 않는 선주의 대결, 이번엔 법으로 끝장낼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들 보고 소름 돋은 분 없으셨을 거예요. 진중배 대표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위급한 병실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하랑 남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와, 이건 정말 악역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랄 정도예요. 전남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대로 아버님 못 일어나실 수도 있다고? 이 말 자체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당장 아버님이 쓰러졌는데 걱정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못 일어나시는 거야? 라는 확인.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상아의 대사. 눈을 번뜩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대로 계속 쓰러져 있으면 도움되는 거 아니야? 당신 진건축 갖고 싶댔잖아. 지금이 기회야. 와, 진짜 숨멋. 이게 어떻게 딸이 아빠 병실 앞에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 보통은 아빠 괜찮을까? 눈 좀 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상아는 지금 아빠가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기회라고 해석합니다. 왜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문제가 결국 대표 딸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였기 때문이에요. 진건축 대표 자리를 빼앗길 위기, 상속에서 밀릴 위기, 이미지가 무너질 위기.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변수. 그게 지금 중배가 깨어나지 않는 것. 진상아는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이게 완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이걸 내 이득으로 만들 수 있을까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지금까지 상아는 적어도 변명할 여지는 남겨두는 인물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 자기도 상처받았겠지? 이런 여지를 주던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아빠가 의식불명인데 그 상황을 기회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구석도 연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단순히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니까 제대로 움직이자는 뜻이기도 해요. 전남진은 그 말에 살짝 당황한 얼굴을 하지만 이미 분위기에 끌려가고 있죠. 왜냐면 그도 지금 진건축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손에 넣고 싶거든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상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진중배가 살아있는 한 절대 대표 자리는 불가능하단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두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공간은 보통은 인간적인 감정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장소잖아요. 가족의 소중함, 회복에 대한 기도, 눈물, 이런 게 나와야 할 곳인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계산, 탐욕, 찬스. 이 장면은 상아와 남진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대사를 들으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진짜 얘네는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데요, 이 장면이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진중배의 의식불명 상태 때문이에요. 사람 하나가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 기회다라고 말하는 딸이라니, 이건 그냥 나쁜 딸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인물이에요. 이제 상아는 더 이상 철없는 딸이 아닙니다. 완벽한 욕망의 화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이 대사 하나가 시청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다음 장면에서 진중배가 혹시라도 눈을 뜬다면 그 순간은 진짜 사이다 폭발입니다. 상아가 한 말 병원 CCTV에 찍혀 있어도 저는 안 놀라요. 혹시 중배가 다 듣고 있었더라면 와, 그날로 바로 법정 싸움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강한 이유는요, 단순히 상아가 못된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편 선주가 소우한테 말하죠. 대표님이 통화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상아 이름이 나왔거든요. 걔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닐까요? 와, 이 대사.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요, 사실 이건 선주의 예리한 촉이 제대로 발동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상아가 하는 일마다 대표님을 괴롭혔잖아요. 방송 조작, 의뢰인 회유, 회사 내 갑질, 김소우랑 이혼하면서도 질척, 심지어 순애와 손잡고 감정극까지 펼친 인물. 그러니 선주 입장에선 상아 이름이 나왔고 대표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이건 또 한 번 상아가 무슨 사고를 친 거다라는 직감이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이 틀리지도 않았죠. 왜냐면 실제로 그 직전 상아는 전남진이랑 같이 이대로 아버님 못 일어나시면 진건축은 우리 거야 라는 식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가 한 말은 그냥 걱정의 말이 아니라 완전 전곡을 찌른 말이에요. 지금 상아가 또 무슨 짓을 벌였고 그걸 대표님이 통화 중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충격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선주는 더 이상 그냥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 줄, 상아 이름이 나왔거든요. 걔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닐까요?
이 말이 그냥 혼잣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백이화 전체를 관통하는 복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주가 그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하고 침착하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긴 하지만 막 울거나 감정에 휘둘리진 않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무슨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리하고 당장 행동하려는 태도예요. 이게 바로 선주가 진짜 주인공인 이유죠. 상황이 터졌을 때 감정으로 흔들리기보단 원인을 파악하고 움직이려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진중배라는 점이 또 중요하죠. 이전엔 선주가 대표님에게 늘 밀려있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대표님이 위급할 때 그 곁을 지키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인물로 올라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드라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 상아는 말로만 가족이니까 외치고 감정만 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선주는 말없이 오히려 상황이 터졌을 때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죠. 그리고 그걸 대표님이 의식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 이 장면, 진중배가 깨어날 때까지도 계속 여운이 갈 겁니다. 선주의 이 한마디, 걔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닐까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상하의 패턴과 행동을 꿰뚫는 통찰. 그리고 그 말이 정확히 적중했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시원한 통쾌함이 터지는 거죠. 이제 선주는 완전히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 그리고 해결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중배는 상아와 순애가 숨겨온 출생 비밀과 회사 장악 시도까지 전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상아 이름이 등장하는 통화 도중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지금은 수술 중, 아직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이 각각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를 보면 다음 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상아와 전남진의 회사 장악을 노리는 움직임이죠. 이 둘은 진중배가 의식을 잃자마자 곧바로 기회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동안 중배가 살아있는 한 회사 경영권은 상아에게 올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대표가 병원에 있고 이사회 공백이 생겼으니 그 틈을 타 직무대행이라는 명분으로 회사를 손에 넣으려는 계산입니다. 상아는 현재 진건축의 사내이사 혹은 임원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근거로 대표 직무대행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겠죠. 남진은 다시 경영에 복귀하거나 실무실장으로 진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통하려면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중배가 정신을 못 차리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주와 소우의 개입으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주와 소우의 진건축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여요. 선주는 중배가 쓰러지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고에서 상아 이름 나오고 쓰러졌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미 상하 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중배가 쓰러졌을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상황 정리와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팀 혹은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해 지금 중배가 위중한 상태에서 상하가 대표 직무대행 요청을 시도할 수 있으니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소우는 외부인인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우건축 측은 중배가 돌아올 때까지 회사 경영권을 보호하고 상하가 손 못 대게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중배가 수술 후 깨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고에서는 수술에 들어갔다까지만 보여주고 있지만 상하와 남진이 너무 대놓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중배는 곧 깨어나서 반격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깨어난 중배는 약 조작 관련 진실을 알게 되거나 통화 당시 들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상하와 순애의 계략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 혹은 회사 내 권한 정지 선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 구조상 중배의 반격은 최종 정리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쓰러짐은 잠시 물러난 것일 뿐 본격 복수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 주에는 진중배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와 남진이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 vs 선주와 소우가 이를 막는 대립구도가 중심이 되고, 중배가 깨어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드라마 후반부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